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누군가는 쉽게 돈 번다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씻을 수 없는 좌절감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것, 누군가한테는 또 본인이 소유한 몇 개 중에 그냥 아주 일부일 뿐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평생의 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평생 이루지 못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거, 투표 전에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고, 투표 끝나면 국민을 노예쯤으로 업신여긴다. 앞서서 열거했던 것들이 30년 전통의 숱하면 반죽하듯 배에 꼬아지고 바닥에 내팽겨치지고 쭉쭉 늘리고 하다 보면 다양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를 이야기이고,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시세 차익이 3억이 날 거라는 둥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 되면 집값 3억 오른다. 부동산 벌써부터 들썩. 김포가 서울 편입되면 집값 오를까? 서울 입성 마지막 기회?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 상승론자들과 일부 유튜버들도 합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코인, 주식, 부동산의 공통점은 오른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하면 할수록 구독자 모으기 쉽고 돈도 벌기 쉽습니다. 오른다고 해야 솔깃해지고 돈 좀 벌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클릭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돈 벌고 싶으면 무조건 부동산 폭등론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스토리를 풀어가면 구독자 수, 조회수 늘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료 상담으로 끌어들이고, 그 유료 상담 한 방에 대략 한 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부동산 매물을 막 찍어 줍니다. 그리고 물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비싸게 분양받도록 유도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자기 물건을 떠넘기거나 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저의 예상은 김포에 사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서울 편입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꾸준히 앞으로 계속 발표될 겁니다. 당연히 김포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또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왜 자꾸 하냐고요. 아마도 언론 발표는 김포 지역 내에서 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여론조사가 더 많이 노출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처음엔 별로였다가도 이게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만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게 되면 어느샌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게 맞는 건가?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거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지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실제 가능합니다. 처음에 둔촌주공이 분양가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연속해서 분양가를 계속 높여도 처음에는 다들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고 그 결과는 분양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서울의 변두리도 평당 분양가가 3,500만 원 이상 돼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국평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라는 게 이제 공식이 돼서 모두한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공사비가 아무리 올랐어도 저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불의에 타협할 만큼 제가 궁색하지도 않으며, 제 목표는 진정성 1위 부동산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면 부동산의 비밀TV가 딱 떠오르는 거, 이게 제 채널을 유지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응원해주시는 댓글, 그리고 소리 없이 묵묵히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더 많은 분들 계신 거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배포 있게 할 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짚었으니까 어떻게 될까?
뭐 결론부터 시원하게 얘기하면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치열한 표계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득실을 따질 거고 관련된 부동산 정책도 앞으로 막 쏟아질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광명이 먼저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는 전화번호도 공이 쓰는데 나야말로 진짜 서울의 적자 아니냐? 하면서 서울시 광명구 시켜달라고 할 겁니다. 강동구랑 붙어있는 하남도 나야말로 강동구랑 같은 생활권인데 이 정도면 강동구 친동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호적은 내가 내 손으로 파갈게. 서울시 하남구 시켜줘. 이럴 거고 구리도 또 난리 날 겁니다.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 개통되고 바로 붙어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라면서 서울시 구리구 되려고 바득바득 우겨댈 겁니다. 고향 창녕 3기 신도시도 굳이 3기 신도시일 필요가 없겠죠. 서울시 덕양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일산이 그 옆에 있으니까 삐지잖아요. 그럼 뭐 일산도 서울 시켜줍니다. 아이고 일산이면은 그러면 분당이 또 서운할 거니까 까짓 거 뭐 분당, 판교 다 서울 시켜주면 됩니다. 호적 파 니들 다 그냥. 그러면 GTX 개통으로 서울 강남까지 30분도 안 걸리고 아니 우리 지역에 삼성전자 있다고 입만 열면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떠드는 동탄도 뭐 서울 시켜줍니다. 아 동탄에 삼성 있잖아요. 서울 하면 되지 뭐. 아 평택이랑 용인도 깜빡했네. 삼성 있는데 야 니들도 다 서울 해 그냥 기분이다. 제가 저기 시골에 조금 물려받은 산하고 땅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저도 뭐 졸부 되는 거니까 이거 시간 문제니까 제가 굳이 뭐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졸부 되는 거야. 부동산 정책 발표 하나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았고 살살 비꼬은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 띄우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에 뭐 예상했던 거는 부동산 하락기가 2021년 가을 이후부터 부동산 매수 문의가 급격하게 줄면서 하락 조짐이 보였었고 2022년 금리 상승에 맞물리면서 또 급격하게 올라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정상화로 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좀 더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불리는 부동산 정책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됩니다. 급조된 게 너무너무 티가 나는 둔촌주공 살리기의 여파는 상당했고 그 덕분에 강제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때 둔촌주공 살리기에 많은 힘을 이미 소진하긴 했습니다. 금리도 낮춰주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와중에도 금리 동결하면서 대한민국은 오버페이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생각해보면 모두 각자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힘 조절을 하죠. 끝까지 뛰기 위해서. 그런데 둔촌주공 살리기 하느라 모든 부동산 정책이 오버페이스를 하니까 지금은 가계대출 폭등으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지금은 부동산 수요가 줄고 가격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높아졌고 대출을 쪼이면서 하락의 냄새가 솔솔 나는 시기 맞습니다. 저는 둔촌주공 살리기의 정책들은 아마도 내년 총선쯤 해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어차피 큰 선거가 있다면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되는데 그때 사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둔촌주공 살리기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의 끝일까? 더 나올 게 없나?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직도 정책적으로 풀어줄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20대, 30대들이 다시 부동산이 반등하는 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돈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새로 진입할 정책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타겟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만지작 하는 카드들로 예상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쳐다보면 일단은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그 외 부동산 어떤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등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PF 부실로 푹푹
이렇게 쓰러지는 곳들 중에 하나이고 사실상 현장이 올스톱된 것이 맞습니다. 이걸 살리는 방법은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로 일단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관망 중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및 해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새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유도할 겁니다. 원래는 이게 올해 5월 달에 끝났어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 이거를 1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이게 올해 5월 달에 끝났다면 집을 팔아서 양도세 혜택을 봐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 올해 초에 우수수 급매로 막 나왔어야 하는데 이거를 1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 급매가 쏙 들어간 겁니다. 올해 잠깐 반등할 때 또 제2 영끌족들한테 폭탄 돌리기 좀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2024년 5월까지 유예가 된 건데 이거를 더 완화시키거나 유예 기간을 또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에 맞춰서 급격하게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또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강남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는 요 카드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곳들이 해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각종 혜택을 보고 있지만 아직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이 남았습니다. 올해 말에 지금 강남발 분양 물량이 막 원래 쏟아져야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이게 지금 다 쏙 들어갔습니다. 내년으로 다 미룬 겁니다. 아마도 내년 선거 즈음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어떤 해제가 되길 기다리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일단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는지 한번 간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들을 제가 예상해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다주택자 및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높은 대출금리 영향권을 이거를 벗어난 거라서 저는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치 토론방이 아니고 부동산만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똘똘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최대한 하지 않으려 하나 부동산 정책이 내 집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알아보고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다뤄본 이야기 드립니다. 저 역시 집이 없어서 서러워서 분해서 정말 칠칠맞게도 와이프 앞에서 울어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금 몇천만 원 갑자기 올려줘야 할 때 와이프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신용대출 받으면서 덜덜덜 떨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알뜰한 와이프 덕에 빚 없이 맘 편하게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름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부자들보다는 내 집 마련을 잘 하고 싶은 분들 편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제 오랜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제 와이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냥 밥 잘 사주는 누나였던 그런 와이프였습니다. 지금도 똘똘하게 저를 잘 인도해주는 사람이지만 사귀기 전에도 저한테 정말 잘 해주던 좋은 밥 잘 사주는 누나였던 겁니다. 그때도 제가 개인적인 일로 고민이 있으면 언제나 밥과 술을 사주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제게 뭐 소주 한 잔 하고 다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라며 응원해줬었고 창피한 얘기지만 소주 3잔에 막 제가 인사불성이 돼서 저는 도저히 집에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술을 못합니다. 그때도 누나가 잘 챙겨주면서 이대로는 집에 가기 좀 힘드니까 자고 가라면서 호탕하게 막 웃으면서 손만 잡고 잘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만 잡고 잔다더니 갑자기 다른 걸 잡아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